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전자계산기 구조에서요, 논리회로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의 게이트는 어느 회로인가 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다음 그림의 게이트는 어떤 회로인가 라는 문제에서 자 2005년에 한 번, 2003년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05년, 3년 두 번밖에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다른 게이트들까지 다 합치면 매번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그 게이트, 기본 게이트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AND와 OR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ND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 다음에 OR라는 것은 혹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는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A라는 특징과 B라는 특징이 있다면 그 두 개 특징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맞다라고 해주겠다라는 것으로서 A와 B라는 이런 집합에서 모든 영역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OR라는 연산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것은 A와 B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라는 것은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 교차되는 지점,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AND의 의미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역할도 하고 B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라는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OR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내가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AND라는 것은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것을 논리 곱이라고 그랬고요. 우리 수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 혹은이라는 것은 논리합입니다. 논리합. 그래서 합을 한 것을 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논리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집합을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논리곱은 왼쪽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논리합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을 수용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념만 익히신다면 AND와 OR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거고요. 논리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곱하기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합은 플러스에 쓰인다.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OR는 플러스다, AND는 곱하기다라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암기를 해서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 부분을 모르면 기본적인 문제를 다 못 풀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번 문제 자체는 그냥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 AND와 OR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그림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AND의 그림은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모양. 그래서 입력이 2개 되고 출력이 하나 되는 반달 모양. 이것이 AND고요. 그 다음에 OR는 손톱 모양이에요. 손톱 자른 모양. 그래서 손톱 모양이고요. 어떤 분은 손톱 모양이 아니라 초승달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우시기 편한 걸로 선택해서 외우시고요. OR고요. 자, OR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AND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 OR가 하나 있어요. OR가 있는데 여기 하나에 보니까 선이 하나 더 있죠.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xclusive라는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exclusive OR, exclusive AND, exclusive NOR 이런 식으로 지금 붙여놨는데, 자, exclusive OR라는 이 부분은요,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해가지고 베타적인 경우에만 내가 오케이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exclusive NOR 이런 식으로 있는데 NOR라는 것은 이 손톱 모양에다가 OR에다가 낫을 추가한 거예요. 낫을 추가. 근데 어디에다가 추가를 하냐면 이 손톱 모양 끝에다가 조그맣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2개 되고 뒤에 출력이 하나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동그란 조그만 것이 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가 또 앞에 붙으면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방법은 exclusive NOR. 그래서 OR와 낫을 붙이면 노아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 exclusive OR입니다.
자, 2번은요.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되는 회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회로에 대한 문제가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2번 문제는요. 전 가산기, 반 가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가산기, 반가산기 중에서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전가산기보다는 반가산기에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가산기라는 얘기는요. 더해주는 일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어떤 숫자를 예를 들까요? 28 더하기 15라고 할게요. 그러면 8 더하기 5는 13이죠. 그래서 13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1의 자리를 계산할 때는 8 더하기 5를 해서 13인데 이 13에 대해서 3은 그냥 1의 자리에 적어주고 1이라는 것은 캐리였죠. 캐리라는 것은 자리 올림입니다.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10의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의 자리에서는 원래 있던 2와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자리가 올려진 이 1까지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해줘서 4라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식은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진으로 모든 정보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1, 1, 1,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덧셈이 있다면 이 첫째 자리에서 일단 더해지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반가산기가 합니다. 반가산기가. 그래서 반가산기라는 것은 이진수의 1비트에 한 자리만 더하는 거예요. 한 자리만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를 더하는 것이 반가산기고 이 하나가 캐리가 올라갔다면 이 캐리까지 고려해서 합을 다 나타내주는 것이 전가산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가산기, 전가산기에 대해서 의미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가산기는 뒤에서 문제가 다시 나올 거고 반가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2번에서 출제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식 자체에서는 1과 1을 더하는 그런 반가산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1과 1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와 B라는 이 두 비트가 입력이 되겠고요. 1비트와 이 1비트를 두 개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반가산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S, 합을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거, 이것이 이제 캐리, 자리 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나타내줍니다. 이런 표를 진리표라고 하는데요. 자, 이 A와 B가 표가 좀 예쁘게 돼야 되는데 너무 뒤죽박죽 됐습니다. 자, A와 B라는 것은 1비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과 1이 입력된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예제를 든 거는 이 부분에서는요. 자, 이 부분 이제 모든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A와 B라는 부분에 0과 0이 입력되는 경우, 그 다음에 0과 1이 입력되는 경우, 1과 0이 입력되는 경우, 1과 1이 입력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가지보다 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의 비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비트는 0과 1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0과 1밖에. 그렇죠.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은 0과 1밖에 모르니까. 자, 그래서 0과 0이 이제 들어가면 합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0 더하기 0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0이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0은 1이 됩니다. 자, 1 더하기 1은 2라고 쓸 수가 없지요. 이진수니까. 2라고 쓰면 안 되고요. 정답은 합은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올라갑니다. 캐리라는 것은 자리 올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올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캐리라는 것은 그 이외에 1과 1이 입력된 이외에는 캐리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0 더하기 0을 했는데 캐리가 발생됩니까?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밖에 안 되는데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 올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1과 1이 입력된 경우만 캐리가 발생하나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전가산기가 아니라 반가산기입니다. 반가산기. 그래서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다. 이 두 부분, 입력이 두 개고 입력이 A와 B, 그 다음 출력이 S와 C, 합과 캐리를 나타내는 입력이 두 개, 출력이 두 개. 자, 문제에서 이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다라는 것이 반가산기 맞는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S가 어떤 게이트이며 C가 어떤 게이트인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요. 자, S라는 것은 0, 1, 1, 0이죠. 0, 1, 1, 0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 게이트를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AND 게이트 배웠죠. AND 게이트라는 것은요. 0, 0, 0, 1, 1, 0, 1, 1입니다. 이 두 개가 입력되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AND는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0, 0은 0이고요. 0, 1은 0이고요. 1, 0은 0이죠. 1, 1만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R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OR라는 것은 00이면 이것은 OR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0은 0이 되고요. 01은 하나가 1이니까 1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은 하나가 1이니까 또 1로 해주고요. 11은 아주 만족하죠. 둘 다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OR의 결론은 0, 1, 1, 1이 됩니다. 그런데 0, 1, 1, 1에서 0, 1, 1, 1에서 0, 1, 1, 1에서 AND라는 것과 OR라는 것을 이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0, 1, 1, 0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떤 게이트를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AND와 OR을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이 나타낸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이런 진일표에서는 1이 나타낸 부분,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 자, 1과 1이 나타낸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반응을 보이겠다라는 뜻이죠. 0, 1, 1, 0이니까요. 그래서 이 베타적일 때만 참을 주겠다. 베타적일 때만 내가 1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XOR 게이트입니다. XOR. XOR라는 것은 베타적 논리합이었죠. 그래서 베타적일 때만 내가 참이라는 값을 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XOR고요. 그 다음에 캐리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0, 0, 0, 1입니다. 0, 0, 0, 1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0, 0, 0, 1은 1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1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1과 1이 입력되었을 때만 내가 1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우리 방금 했는 AND의 경우입니다. AND의 경우. 그래서 AND라는 것은 둘 다 1일 때만 내가 1을 주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캐리는 AND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S는 XOR고요. C는 AND 게이트다라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반가상기는 AND 게이트와 XOR 게이트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와 C라는 이 논리식을 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S와 C를 나타내는 방법은 1이 출력된 부분을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가 1인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 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주면은요, 0, 1, 1, 0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은 A가 0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A의 not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는요, A의 not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로 나타낸 부분은 그대로 B를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A와 B, 요 두 부분은요, 논리 곱으로, 요렇게 논리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것도 그 다음 거지요. 요 1은 A고요. 그 다음에 이 0은 B not입니다. 0이니까. 그래서 지금 A not이라는 것은 0이 되고요. B라는 것은 1이 되고 A라는 것은 1이 되고 B not은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A와 B로 봤을 때 이렇게 식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두 부분을 지금 논리 합으로 묶어놨습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나타낸 것이 S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ND 게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ND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AND 게이트 자체를 우리 논리 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AND는 논리 곱이다.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 C가 1이 나타낸 부분을 따라가 보니까 둘 다 1인 이 부분이죠. 그래서 not이 필요 없어요.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A 곱하기 B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보여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쉬운데 지금 제가 풀이한 것처럼 이렇게 풀이를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식만 S와 C로 이렇게 딱 식만 나타내 준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가상기에서는요 S와 C에 대한 이 논리식은 확실히 외워주십시오. 그냥
제가 방금 이렇게 풀이한 것처럼 진리표를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외워주십시오. 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은 반가상기가 되겠습니다. 반가상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3번입니다. 자, 이진수로 1의 보수를 구하는 게이트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수라는 말은요, 보수라는 말은 반대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0을 1로 나타내고 1을 0으로 나타내는 게이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게이트는 not이 됩니다. not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릴 때 지금 삐뚤삐뚤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요. not 게이트는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입력이 되고요. 그 하나가 0이 입력되면 1로, 1이 입력되면 0으로 출력을 시키는 놈인데, not이라는 의미는 요렇게 동그란 거 하나, 뒤에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입력되면 하나가 출력되는데, 요것 때문에 반대로 not의 의미, 반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not 게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나다라에 있는 낸드 게이트가 나오는데, 낸드 게이트라는 것은요, 엔드 게이트에다가 not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반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드는 반달입니다. 자, D라는 모양 있죠? 이 부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반달 모양이고요. 그 반달 모양에서 not을 붙이는 것은 동그란 거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낸드가 됩니다. 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end라는 것은 반달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2개 들어가서 하나 나가는 거. 이것도 2개 들어가서 하나 나가는 거. 그 다음에 OR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승달이나 쉬운 거 외우십시오. 쉬운 거 하나 선택해서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OR은 초승달이나 제가 손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깎은 거.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가는 그림이 너무 이렇게 막 마귀 같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그런데요. 2개가 입력돼서 하나가 출력되는 거고요. 자, OR 모양은 손톱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그림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A 곱하기 괄호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기니까 좀 짧게 표현을 해라 이 말인데요. 이 부분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일단 풀어요. 괄호를 푼다. 괄호를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괄호를 푸는 것이 이제 뭐 분배 법칙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건데요. 자, 우리 곱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점을 찍거나 생략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략.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 A, B 플러스 C 요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A, B입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하는 거죠. 자, A, B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C가 됩니다. AC 맞죠? 자, 수학 시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은 그 곱하기 기호를 헷갈리니까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괄호를 풀었습니다. 괄호를 풀어서 해체 작업을 했지요. 해체 작업을 한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썼습니다. 비슷한 것을 묶어내려고. 그래서 AAB가 나타났는데 자, AAB라고 하는 것은 AA가 이 2개의 AA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A 곱하기 A는 A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진 변수 안에 이진 변수죠. 이것이 이진 값이 들어가는 변수 값이죠. 이진 변수 안에는 0과 1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식이 나오면 0과 1은 무조건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자, 0과 0을 입력을 했는데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1과 1을 입력했는데 뭐가 나오는지 이거밖에 나오지 않겠죠. 왜? 똑같은 A니까 0과 1이 입력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A니까. 그래서 자, 곱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곱하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중간에 논리 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중간에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가 1이면 그때서야 1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0이라는 것은 둘 다 만족하지 않는 폴스의 개념이니까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이런 경우는 논리곱에서는 0이고 또 0과 1이면 이런 경우에서는 또 0이었죠. 논리곱에서는. 그런데 지금 A라는 변수로 이렇게 통일되어서 AA는 A 이런 그 AA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0과 0이 입력되면 0이 출력되고 1과 1이 입력되면 1이 출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과 1이 두 개가 논리곱이 되었을 때만 1을 출력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AA는 A라는 어떤 그 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AA 두 개를 써봤자 A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두 개 쓰지 말고 A로 써라.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AA 대신에 A를 그냥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B, 그 다음에 플러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 플러스 AC에서 공통점은 공통점을 또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은 A니까 A를 나오게 하고 B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은 라가 됩니다. 라. 그래서 곱하기를 요 안에 들여놔줘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C는 얼마인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논리 회로. 자, 이런 논리 회로 그림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D는 반달입니다. 그 다음에 OR은 초승달이나 손톱 모양입니다. 그림 꼭 알아주십시오. 자, 지금 이 모양은 반달입니다. 자, AND는 논리 곱이었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중간 거. 그 다음에 OR는 합집합, 모든 합. 그래서 합은 플러스고 AND는 곱하기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씩 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모양은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손톱 모양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A는 1이고 B는 1이라고 합니다. 1과 1이 입력됐으니까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1입니다.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1입니다. 1과 1이 입력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1과 1이 입력되었는데 여기서는 곱하기를 하라고 합니다. 곱하기. 자, 논리 곱이지요. 논리 곱을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낸드가 됩니다. 낸드가 되는데 AND의 반대란 내용이거든요. 낸드는요, AND에 not의 의미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not 플러스 AND, 논리 곱의 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ND 결과의 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D 결과를 일단 먼저 내고 그거를 부정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과 1이 입력됐으니까 1과 1의 AND 연산은 얼마입니까? 둘 다 참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참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AND의 결과는 1인데 이 1을 다시 부정시켜줘야 되죠. 이 동그란 조그만 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 0이 쭉 따라서 여기서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과 1을 논리 합을 했습니다. 논리 합이라는 것은 OR인데요. OR에서 0과 1, 1과 0, 1과 1. 1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모두 1을 나타내 주겠다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OR 게이트 생각나시죠? 자, 1 플러스 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 그래서 0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과 1이 이 게이트로 들어갔는데, 자, 이 손톱 모양은 논리 합인 거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익스클루시브, 이거 지금 경계 모양으로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이 부분은 exclusive OR라고 해가지고 베타적일 때만 내가 값을 주겠다. 내가 1을 주겠다. 베타적 논리합입니다. 베타적 논리합, exclusive OR 이렇게 쓰고요.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를 때만 내가 오케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것은 베타적이 아니지요. 같은 0이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두 개는 지금 상호 베타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지금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1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 지금 1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1과 1이 들어가면 이것은 아무리 1이라도 1을 원하는 게 아니라 베타적인 걸 원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OR는. 그래서 1과 1이 입력되면 0입니다. 0.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XOR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0과 1, 베타적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베타적, 맞다.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마찬가지 여기 뒤에 동그라미 요거가 낫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먼저 AND를 하세요. AND를 하신 뒤에 나중에 그냥 그 결과를 다시 낫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클루시브 OR 때문에 지금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베타적 논리합이다. 베타적일 때만 내가 오케이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반가상기에서 두 개의 입력 비트가 모두 1일 때 합은 얼마인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반가상기라는 것은요, 12자리로 예를 들었을 때 1의 자리만 1비트 연산만 먼저 한다 그랬죠. 그래서 1 플러스 01을 내가 만약에 더하게 한다면 이 첫 번째 자리만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가상기라고 했습니다. 이 위에 캐리까지 고려를 해서 덧셈을 해주는 것이 전가상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반가상기인데요. 1 플러스 1을 했을 때 합은 얼마가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자, 1 플러스 1을 하면 만약에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더했다면 0 더하기 0은 여기 0이 되고요. 0 더하기 1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0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2가 됩니까? 2가 안 되죠. 2가 안 되고요. 이진수니까 우리 12자리에서 왜 만약에 5 더하기 5를 했다면 10인데 10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0이 되고 10의 자리 하나 캐리 올라가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하면 0이 되고요. 캐리에 1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S라는 부분에서는 이 2가 아니라 0이 되고요. 캐리 비트가 1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1과 1이 들어갔을 때 1과 1이 입력된 경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은 0이 됩니다. 0.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반가상기 꼭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7번입니다. 진리표가 다음 표와 같이 되는 논리 회로는 어떤 것인가? 자, 입력과 입력 두 개가 입력이 되네요. 두 개가 입력이 되고요. 출력이 하나가 되네요. 출력이 하나가 됩니다. 자, 0과 0은 0이 되고요. 0과 1은 1이 됩니다. 1과 0은 1이 되고요. 1과 1은 0이 됩니다. 제가 출력이 되는 부분 1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력이 되는 이 결과가 되는 출력 부분에서 1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 두 개가 1이 되는지 식을 살펴보니까 입력을 요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입력을 가장 살펴보니까 0과 1이 입력될 때 1과 0이 입력될 때 그때만 내가 1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0과 1, 1과 0이라는 얘기는 서로 베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베타, 반대적이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가 베타적 논리합이죠.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림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 누누이 드렸고요. 2005년 4월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베타적 논리합의 게이트 그림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반달 모양이죠. 반달은 AN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나와 다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지 싶은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선이 하나 더 있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거 요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톱 모양은 같으니까 오화는 오화예요. 오화는 오화고요. 오화는 오화고, 이 오화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림 있는 것은 제가 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낫의 그림. 그래서 노화가 됩니다. 노화. 그 다음에 이 익스클루시브, 요 선에 대해서는 제가 익스클루시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은 낫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베타적 논리합은 익스클루시브 OR, XO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노화 회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어떤 것인가? 노화라는 것은요, 오화는 오화입니다. 자, 손톱 모양이죠. 손톱 모양에서 손톱이 뭐 이렇게 생겼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톱. 자, 이렇게 그리나 저렇게 그리나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 자, 오화 모양인데 입력이 두 개 되고요. 출력이 하나 되는 건데요. 이 노화라는 그림은 오화에다가 낫의 의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낫의 의미는 제가 동그란
그 조그만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붙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자,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됩니다. 노아 회로와 낫 회로의 결합 회로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의 n은 낫입니다. 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보기에 기호에 맞는 불대수식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보니까요. 자, 보니까 뒤에 동그란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낫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반달 모양입니다. 반달 모양은 A, N, D. D 모양을 그대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라는 반달 모양은 AND입니다. AND 모양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AND, 논리, 이 벤 다이그램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논리, 곱이었죠. 그래서 AND는 곱이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 논리 곱인데요. A와 B가 들어갔고요. 이 들어간 것에 대한 반대를 지금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A와 B가 입력이 되어서, A와 B가 입력이 되어서 이 두 개가 입력을 해서 AND를 해서 이 AND 된 것을 다시 낫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A 자체를 낫시키고 B 자체를 낫시켜서 논리합으로 해도 됩니다. 논리합. 그래서 우리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우리 아직 기출문제에서는 벌써 나오질 않았는데 뒤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A와 B에 대해서 AND 연산을 한 뒤에 낫시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낫시키고 B를 낫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곱이 아니라 합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드모르간 법칙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중 플립플롭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플립플롭의 종류는요. RS 플립플롭과 JK 플립플롭, 그 다음에 D 플립플롭, 그 다음에 T 플립플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라가 됩니다. 자, 11번 베타적 논리합 XOR의 게이트를 나타내는 논리 기호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XOR는 exclusive, 이 X에 대해서 exclusive에 대한 의미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OR는 손톱 모양이라고 그랬고요. 이 손톱에다가 하나의 경계를 나타내주면 이것이 exclusiv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xclusiv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Y는 A 플러스 B, A not, B not, A, B not,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서 몇 번이었죠? 자,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A, B not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사이를 모르는 사이로 변화시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A, B가 하나였는데 나중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A와 B가 따로 떨어지는데 이 not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두 개가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씩 따로 쓰게 되면서 이 안에는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 생략됐는데 이 곱하기가 나중에 더하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느냐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같다. 그래서 이것이 드모르간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쓴다면 A 플러스 B, A not, 연산 기호는 뭡니까? 이 안에는 여기는 생략이 됐죠? 생략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떨어지려면 연산자를 반대로 해줘야 되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B no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드모르간 법칙이거든요. 둘 사이가 모르는 법칙, 둘 사이가 모르는 사이로 변하는 법칙인데요. A와 B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안에 연산기호가 바뀌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드모르간입니다. 드모르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 그래서 A, A n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A, B not,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또 요렇게 가죠. 그러면 B, A, not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 B, no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했는데 요거는 분배 법칙이고요. 자, 이것을 다시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요. 같은 내용이고 하나는 not이고 하나는 not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0과 1을 대입해 보면 돼요. 그래서 A와 A no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A에다가 뭐 1을 입력했다고 할게요. 1이면 여기는 0이죠. 1과 0을 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1과 0을 곱을 하면 논리 지금 곱하기냐 논리 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곱하기니까 AND죠. AND. 자, AND는 둘 다 1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둘 다 같다라는 1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가 1이면 하나는 0이고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둘 사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을 논리 곱을 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하지 말자. 만약에 1과 1이 되면 논리 곱 같은 경우에는 1이 되죠.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AND 게이트는. 근데 A와 A not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리 곱 해봤자 0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간추려서 적으면 A, B, not 플러스 A, not B 이렇게 AB 형식으로 AB 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요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RS 플립플롭에서 CP는 1이고 S는 0. S는 0고요. 그 다음에 R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플립플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플립플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플립플롭입니다. 문제에서 뭐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기억 소자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플립플롭입니다. 자, 출력이 입력과 그 다음에 전에 있는 상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출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회로가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거든요. 순서 논리 회로 하면서 우리 플립플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현재가 아니죠. 현재 상태를 우리가 결정짓기 위해서는 전에 있는 상태와 지금 입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요. RS는 S와 R이라는 두 개의 입력을 가졌습니다.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QT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 자,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S와 R이 들어가는데 그림이 너무 못 그렸다. 그죠? 자, S와 R인데요. 자, 00, 01, 10, 11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00이 입력이 되면 상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이다. 그 다음에 01 지금 R의 의미는 리셋으로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리셋 앞쪽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리셋에다가 1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0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결과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셋에 지금 1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셋이 되면서 1이 됩니다. 세팅이 됐다라는 의미로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반대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반대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1이 됐어요. 1과 1이 되는 것은 RS 플립플롭에서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RS 플립플롭이라고 해가지고 진리표를 그리실 때 요렇게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S가 먼저고 R이 나중에 온다라는 거 요 순서대로 진리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RS 플립플롭에 대한 이
진리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0과 1, 1과 0, 1이 지금 리셋을 했고 1이 지금 셋을 했어요. 그래서 S와 R의 순서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셋에 1이 들어갔으니까 리셋의 결과가 나오고 셋에 들어갔으니까 셋의 결과가 나옵니다. 셋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했다는 의미로 1을 생각을 해주시고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리셋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0이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CP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라고 하는 것은 클럭 펄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회로에서 어떤 그 다른 장치들의 동작에 대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1일 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S가 0이고 R이 0이면 S가 0이고 R이 0이면 그 부분은 첫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0과 0이 입력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0과 0은 불변 상태입니다. 자, 13번 RS 플립플롭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훨씬 더 다른 각도로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진리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릴 때는 좀 깨끗하게 그릴게요. 자, 14번입니다. 플립플롭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플립플롭의 종류입니다. 이 부분 뭐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R 플립플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RS 플립플롭이 있고요. T 플립플롭이 있고, D 플립플롭이 있고, JK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JK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다음에 표시된 진리표가 나타내는 회로는 진리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진리표가 나타내는 이 회로가 어떤 것인지, 이런 회로를 묻는 문제, 혹은 게이트 그림 보고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입력은 A, B고요. 출력은 S, C다. S와 C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반가상기입니다. 반가상기. 자, 전 가상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입력이 2개고 출력이 S와 C인 것은 반가상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인데요. 이 진리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또 반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0-0은 0이 되고요. 0-1은 1이 되고요. 1-0은 1이고요. 1-1은 2가 되는데 왜 0이라고 했을까요? 2라는 것은 자리 올림이 되는 겁니다. 2라는 것은 어떤 한 자리를 꽉 찼기 때문에 자리 올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 비트가 1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0이고 이 마지막 부분만 1로서 세팅되는, 캐리가 세팅되는 거, 캐리는 자리 올림입니다. 자리 올림 알아두십시오.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형과 관련 있는 사항은 도형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게이트를 얘기하죠. 게이트. 자, 이 기본 게이트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삼각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낫입니다. 낫의 힘입니다. 낫. 자, 그래서 요 뒤에 동그란 요것도 낫의 그 증표라고, 표시, 심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동그란 모양, 어디 뭐, 이렇게 반달 모양에도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손톱 모양에도 뒤에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붙었었죠? 이 부분이 다 모두 낫입니다. 낫.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낫 게이트다라고 이제 고르려고 하니까 없어요. 없는데, 자, 버퍼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오아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중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버퍼라는 게 나왔는데 버퍼 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not 게이트와 틀린 점이 이 점이 있고 없고의 의미입니다. 이 동그란 점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버퍼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버퍼 게이트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ot 게이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버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not이라는 거. 그래서 인버터라는 단어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인버터.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RS 플립플롭에서 CP는 1이고 이건 클럭 펄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1일 때 우리가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S가 0이고 R이 0이면 출력은 어떤가? 앞에서도 나왔었죠.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불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와 R이 있고요.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0과 0이 입력이 되면요. 상태가 불변하죠.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0과 1이 되고 1과 0이 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꼭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S 플립플롭에서는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R에 1이 되고 S가 1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실 때 R에 1이 됐으니까 리셋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리셋이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0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R에서 S가 1이기 때문에 이 S라는 것은 셋의 의미로 생각하시라 그랬고 셋은 세팅이 됐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두 부분은 항상 반대니까요. 하나만 외우셔서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이 입력되면 RS 플립플롭 여기서는 발생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JK 플립플롭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0과 0이 입력이 되면, 0과 0이 입력이 되면, 불변 상태가 된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18번입니다. 자, 손톱 모양입니다. 손톱 모양은 뭡니까? 오화지요. 오화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특징, B라는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하나 A만 특징이 있어도 상관없고 A, B 두 개 성질이 다 있어도 상관이 없고 B만 성질이 있어도 그것도 맞다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A라는 집단은 180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은 어떤 걸 할까요? 아무래도 논리로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잘생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 자, 180 이상의 잘생긴 사람은 제 이상형인데 자, 180 이상이라는 특징과 잘생긴 사람이라는 특징을 지금 중간에서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80 이상이면서 이상도 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완전히 제 이상형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180 이상만 되는 거예요. 180 이상만. 그래서 180 이상은 되는데 얼굴은 못생긴 거죠. 못생긴 거. 자, 그 다음에 B는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그 대신 키는 160도 있고 170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의 부분을 논리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전체를 표시를 하면 논리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화라는 그 성질, 합이라는 의미 꼭 알아두시고 연산자는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손톱 모양이 나왔으니까 A, B, C 자체를 플러스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특정 값을 여러 자리인 이진수로 변환하거나 특정 장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바꾸어 변환시키는 장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주는 출제 안 되는데 한 번씩 이 문제가 똑같이 설명을 하면서 나오긴 나오거든요. 자, 2의 n승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n개를 출력하는 겁니다. n개를 출력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특정 값을 이진수로 바꾸는데 그런 기능을 할 때 이제 이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인코더가 됩니다. 인코더. 자, 인코더라는 거 그냥 이거는 외워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뭐 앞에 기본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플립플롭하고 질표하고 지금 외울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인코더라는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코더는 특정 값을 이진수로 변환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이진 신호로 바꾸어서 변환시킨다라는 그 특징만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 20번입니다.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 교차되는 온오프. 자, 온오프가 교차되는 스위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플립플롭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 1번은 T 플립플롭, D, JK, RS 이렇게 나오는데 자, RS와 J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RS라는 것은 S와 R이 있었고 00, 01, 10, 11 입력이 됐고요. 제가 이거 결론 나타낼 때 요거 두 개에 대해서만 알아주십시오 라고 한 거 기억나시지요? 이 첫 번째 00이 되면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R에 1이 세팅됐으니까 리셋이니까 리셋의 의미는 잘못돼서 다시 시도한 거니까 0이고요. 자, S에 1이 들어갔으니까 세팅됐다. 1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은 모순이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RS 플립플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JK는 이 모순되는 것을 표현시키기 위해서 JK 플립플롭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JK 플립플롭에서는
상태를 반전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JK는 S와 R을 J와 K로 바꿔주고요. 00, 01, 10, 11이면 이 00은 불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 0, 마찬가지 1. 이것과 똑같죠? 똑같은데 11이 발생됐을 때는 1과 1이 입력이 되면 상태를 반전시키겠다. 지금 있는 상태, 지금 현재 상태를 완전히 반전시키겠다라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반전시키는 그런 특징까지 추가를 한 것이 JK 플립플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0을 입력하면 0으로 그냥 1은 1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출력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 플립플롭입니다. 그 다음에 T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은 0이 입력되면 잠시만요. 여기 적을게요. 자, 0이 입력이 되면 현재 그대로 불변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이 입력이 되면 반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대로고 1이 입력되면 반대로 출력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T 플립플롭입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T 플립플롭의 특징을 꼭 알아주시고요. 온오프가 교체되는 스위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요런 거 할 때는 T 플립플롭이 사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21번입니다. JK 플립플롭에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입력값 JK의 입력 상태는 보수가 출력된다라는 것은요. 상태가 반전된다라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RS에서 없던 것을 JK에서 그대로 만들어줬죠. 상태 반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겨워서라도 외우실 거예요, 아마. 자, RS 플립플롭은 S와 R,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00, 01, 10, 1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불변이고요. 두 번째는 01, 리셋에 1이 들어갔으니까 0, 그 다음에 셋에 1이 들어갔으니까 셋, 그 다음에 11은 표현할 수 없었고요. 이것을 그대로 JK 플립플롭은 JK 결과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 00, 01, 10, 11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은 상황이 똑같죠. 불변이고요. 0이고 1입니다. 그런데 1과 1이 입력이 되면 상태를 반전시키겠다. 지금 있는 상태를 완전히 반대해서 내가 출력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수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출력되기 위한 입력값 JK 입력 상태는 둘 다 1이 됐을 때 완전히 반전시키겠다라는 JK의 특징입니다. JK 플립플롭 중요하고요. 11이 입력되었을 때 이렇게 반전이 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반대가 되는, 즉 0이면 1, 1이면 0이 되는 회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뭐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겹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이런 문제 뭐 낫이죠. 낫. 반대, 보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출력되는 거. 자, 이 문제 중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23번입니다. 불대수의 정리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불대수의 정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여러분들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0과 1을 대입하십시오. 대입해서 그 대입한 결과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 자,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여러분 0과 1을 무조건 대입하십시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곱과 합이 나옵니다. 자, 곱이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 또 그립니다. 곱이라는 것은 중간에 교차되는 논리 곱이었고요. 논리 합은 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였죠. 이런 식은 논리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은 O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논리 곱은 곱하기 AND의 개념이죠. AND는 그리고라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도 만족하고 이 부분도 만족하려면 이 중간에 교차된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대수의 정리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식이 4개 나왔는데, 자, 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A 이렇게 나왔습니다. 논리 곱, 지금 곱하기니까 논리 곱이지요. 그래서 0과 0이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과 0이 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자체는 이진 변수니까 A가 0일 때를 지금 구했고요. A가 1일 때는 얼마입니까? 1은 1
이 두 개가 지금 두 개 다 참이니까 두 개가 다 만족하니까 결과는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는 맞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A가 0이면 결과가 0이고 A가 1이면 A가 가진 값 그대로 1이 되니까 AA는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자, A1은 A 이렇게 됩니다. 자, A 대신에 0을 입력하고요. A 대신에 1을 입력합니다. 0을 입력하면 0, 1는 0과 1이면 A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둘 다 1이 돼야지 A는 AND는 1이 되죠. 근데 지금 하나가 1이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AND 게이트는요. 자, 그 다음에 1과 1은 1이죠. 그래서 A가 0이 되면 결과는 0이 되고 A가 1이 되면 결과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입니다. 쓸데가 없는데요. 자, 다. 자, A 플러스 A는 1이라고 합니다. 먼저 0일 때를 보죠. 0 더하기 0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더하기라고 하는 부분은 OR죠.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1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0이죠. 둘 다 0인데 1을 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문제가 됩니다. 자, 1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1을 하면 1 플러스 1을 하면 1이 되죠. 자, 1 플러스 1을 하면 1이 되는데 요거는 맞는데 요건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고요. 자, 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A는 1이다. 자, 0이 되면은 1 플러스 0은 1이라는 얘기도 0이고 1이라는 얘기, A가 1일 때 이거는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1 플러스 1은 1이라는 얘기죠. 자, 이 두 개씩이 발생하는데요. A가 0일 때, A가 1일 때. 이진 변수니까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0, 플러스를 하면, 플러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을 해주겠다.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이기 때문에 1로 해줬고요. 둘 다 1이니까 그냥 1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고요. 가나라는 맞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에서 23번까지 풀이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